2024년 2월 28일, 영숙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35년간 아이들과 함께한 교직 생활의 마지막 날이었죠. 선생님, 정말 보고 싶을 거예요. 6학년 아이들이 울먹이며 인사를 건넸어요. 영숙의 눈가에도 어느새 눈물이 맺혔습니다. 교실벽에 붙은 아이들의 글씨, 낡은 칠판, 창가에 놓인 화분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영숙은 평소처럼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35년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써온 습관이었죠. 오늘로 교사 생활이 끝났다. 아이들과의 이별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이제 성민이와 지훈이 그리고 미라와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영숙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한 달이 지난 어느 오후였어요. 영숙은 아래층 이웃 순자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어머, 영숙아. 계단 조심해. 순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영숙의 발이 헛디뎠습니다.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영숙이 계단에 쓰러졌습니다. 오른쪽 허벅지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어요. 아, 아파요. 영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자가 황급히 119에 신고했어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관절 골절, 수술 후 최소 3개월간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며느리 미라가 병실에서 영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42살의 미라는 늘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영숙은 고마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을 미라가 정성껏 돌봤어요. 아침마다 죽을 끓여주고 약 시간을 꼼꼼히 챙겨줬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미라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어요. 영숙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묘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35년간 아이들과 학부모를 지켜본 영숙의 직감이었습니다. 미라가 가끔 전화를 받을 때면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낮고 급한 톤으로 변했죠. 네, 알겠습니다. 곧 준비해 드릴게요. 그런 전화를 받고 나면 미라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영숙 앞에서는 금세 밝은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퇴직한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미라가 차를 가져다 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투자에 관심 있으세요? 영숙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찻잔을 내려놓으며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투자? 네. 요즘 정말 좋은 기회가 있거든요. 어머님 같은 분에게 딱 맞는 상품이에요. 미라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영숙에게는 뭔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교사 연금도 나오시고 퇴직금도 있으시잖아요. 그냥 놔두시기엔 아까우니까요. 순간 영숙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내 돈에 관심이 있구나. 35년간 수많은 학부모를 만나며 익힌 직감이었어요. 돈이 목적인 사람들의 눈빛을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네. 나이도 있고 해서. 영숙이 조심스럽게 거절했어요. 미라의 얼굴에 잠깐 실망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세 미소로 바뀌었죠. 아, 그러시군요. 괜찮아요. 하지만 영숙은 놓치지 않았어요. 미라의 목소리에서 차가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일기를 썼어요. 미라가 투자 이야기를 꺼냈다. 내 연금과 퇴직금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조금 조심해야겠다. 교사 생활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사람의 진짜 모습은 돈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며칠 후부터 미라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여전히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약간 늦어질 것 같아요. 미라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요즘 자주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어디가? 아, 친구 만나러요. 대답이 짧아졌어요. 예전처럼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혼자 남겨진 시간이 많아지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미라가 받는 전화 내용도 신경 쓰였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미라가 작은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숙의 교사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구나. 영숙은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터득한 관찰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미라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미라가 거실에서 노트북을 할 때면 화면을 영숙이 볼 수 없게 각도를 조절했어요. 전화를 받을 때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받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어느 날 오후 미라가 외출한 사이 영숙은 조심스럽게 거실을 살펴봤어요.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수익 투자 상품, 월 수익률 15% 같은 문구들이 보였습니다. 영숙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투자 사기?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몇 번 비슷한 사례를 봤어요. 학부모 중에도 투자 사기에 당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영숙은 급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미라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혹시 제 책상 쪽에 가셨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톤이었습니다. 아니, 왜?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미라의 눈빛은 의심에 차 있었어요. 그날 밤 영숙은 일기에 적었어요. 미라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투자 관련 서류들을 봤는데 수상한 내용이 많았다.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교사의 직감이 틀린 적이 없다. 영숙의 마음속에서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쌓은 경험이 말하고 있었어요.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고. 영숙의 거절 이후 미라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웃었지만 그 미소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미라가 죽그릇을 툭 내려놓았어요. 예전처럼 조심스럽게 놓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릇이 탁자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영숙은 스푼을 들다가 잠시 멈췄어요.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익힌 감각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변했어. 미라가 설거지를 하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작은 목소리였지만 영숙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오후 2시쯤이었어요. 미라가 베란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급했어요. 지금 돈이 없다고 했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영숙은 귀를 기울였어요. 교사 시절 아이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던 습관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반드시. 미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끄는 미라가 거실로 돌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라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친구요. 친구. 대답이 너무 빨랐어요. 영숙은 확신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그날 저녁 미라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진통제를 가져왔어요. 어머님, 오늘 많이 아프시죠? 이거 드시면 좋아질 거예요. 하얀 알약이 평소보다 2배나 많았어요.
영숙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 의사 선생님이 아프시면 더 드셔도 된다고 하셨어요. 미라의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영숙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언제 의사가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먹을게. 영숙이 약 한 알만 집어들었어요. 미라의 얼굴에 짜증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어머님 아프신데 제대로 드셔야죠.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영숙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라가 병원에 간다며 외출했어요. 영숙은 혼자 남겨진 시간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둘러봤습니다. 미라의 가방이 소파에 놓여 있었어요. 지퍼가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보면 안 되는데. 하지만 영숙의 호기심이 더 컸어요. 35년간 문제 학생들을 파악하며 기른 직감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봤어요.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수익 투자 설명회, 월 15% 수익 보장, VIP 고객 전용. 영숙의 손이 떨렸어요. 이런 문구들을 교사 시절 몇 번 봤었거든요. 모두 사기였습니다. 더 깊이 뒤져보니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 명의 노인 고객 명단이 있었습니다. 나이, 재산 상황, 가족 관계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제일 위에는 영숙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영숙 교사 연금 월 250만 원, 퇴직금 1억 2천만 원, 예금 8천만 원. 영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내가 타겟이었구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숙은 급히 서류를 원래 자리에 놓고 휠체어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미라가 들어서며 밝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곧바로 가방 쪽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제 가방 건드리셨어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영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왜요? 그냥요.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미라가 가방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영숙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 일에 관심 있으세요? 무슨 일이요? 그냥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미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영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미라가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노인들을 속여 돈을 빼앗는 사기꾼들 말이에요. 새벽 3시쯤 미라가 조용히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곧 준비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어르신이 좀 까다로우시네요.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영숙의 혈액이 차갑게 식었어요. 자신이 어르신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고3인 손녀 지훈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훈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영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지훈이 어서 와. 미라가 지훈에게 음료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요즘 약간 헷갈리시는 일이 있어. 너무 신경 쓰지 마. 헷갈리신다고요?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난 멀쩡한데? 어머님, 어제도 같은 말씀을 3번이나 하셨잖아요. 미라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영숙은 그런 기억이 없었어요. 지훈이 할머니 곁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영숙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35년간 아이들과 소통해온 경험으로 지훈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는 정신이 멀쩡해. 기억해.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의 진지한 표정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일기장에 모든 것을 자세히 적었어요. 미라가 나를 속이려고 한다. 투자 사기에 연루된 것 같다. 내 재산 정보까지 파악해놨다. 지훈이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지금 필요하다. 펜을 놓으며 영숙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교사의 본능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싸울 때가 왔다고. 다음 날 오후 지훈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두꺼운 교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회 탐구 과제 도움 좀 주세요. 지훈이 미라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영숙은 손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응, 그래. 할머니가 도와줄게. 미라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지훈이 할머니 곁에 바짝 다가앉았어요. 할머니, 어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영숙은 35년간 아이들과 소통해온 방식을 써봤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관찰한 것들을 말해줄게. 영숙이 교재 여백에 작은 글씨로 적기 시작했어요. 미라 투자 사기, 내 돈 노림, 약 많이 먹이려 함. 지훈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진짜요? 쉿, 작게 말해. 영숙이 손가락을 입에 댔어요. 그리고 계속 적었습니다. 증거 필요, 도와줘.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의 심각한 표정에서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영숙은 지훈에게 자신만의 관찰 방법을 알려줬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35년 동안 아이들 관찰한 방법이 있어. 교재에 작은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어요. 첫 번째, 말과 행동이 다른지 봐. 두 번째, 전화할 때 목소리 변화 들어봐. 세 번째, 물건 정리 상태 확인해. 지훈이 진지하게 메모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는 숙제하는 척하면서 관찰해. 할머니는 일기로 기록할게. 영숙의 눈에 35년간 단련된 교사의 예리함이 번뜩였어요. 그날 저녁 미라가 또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지훈이 거실에서 과제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반드시. 미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훈이 슬쩍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르신한테서 아직 동의를 못 받았어요. 조금 더 시간이. 전화가 끝나자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훈은 모든 걸 녹음했습니다. 영숙이 지훈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잘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라가 마트에 간 사이 영숙과 지훈이 함께 탐정 놀이를 했어요. 할머니, 여기 봐요. 지훈이 미라의 노트북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했어요. 투자 설명회 자료네. 영숙이 서류를 살펴봤어요. 35년간 학부모들의 각종 사기 피해 사례를 봐온 경험이 빛났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야. 다단계요? 응. 사람들한테 돈 받아서 윗사람한테 주고 또 다른 사람 끌어들이는 거야. 영숙이 지훈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서류 맨 뒤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목표 고객 박영숙, 예상 투자 금액 1억 원, 설득 방법 가족관계 이용.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할머니, 이거 완전 사기잖아요. 영숙은 오랜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요. 지훈이 휴대폰으로 영숙의 동료인 김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드렸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박영숙. 어머, 영숙이. 어떻게 지내? 선생님, 혹시 요즘 투자 사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김 선생님의 목소리가 급히 진지해졌어요. 왜? 혹시 너도 당했어? 아직은 아닌데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어서요. 영숙이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김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그거 완전 사기야. 우리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정말요? 응.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 빼돌린 사건. 경찰서까지 갔었어.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김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 영숙과 지훈은 더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지훈이 미라의 행동을 관찰하며 적은 메모가 쌓여갔습니다. 오후 3시 전화 받으며 목소리 떨림 저녁 7시 할머니 약 더 먹이려고. 한밤 11시 거실에서 노트북하며 한숨. 영숙도 교사 시절 쓰던 관찰일지 방식으로 기록했어요. 미라의 행동 패턴 성민이 없을 때만 압박, 돈 이야기 자주 꺼냄, 내 통장 찾으려 함. 이틀 후 김 선생님이 직접 찾아왔어요. 30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였습니다. 영수가 상황이 심각해 보여. 김 선생님이 영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리고 전문가 도움받자. 김 선생님이 명함 하나를 건넸어요. 이분은 교육청에서 감사관 하셨던 분이야. 사기 사건 처리 전문가야. 영숙의 눈에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미라의 본색. 그날 저녁 미라가 평소보다 많은 약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오늘 특별히 아프시죠? 이거 다 드세요. 손바닥에 하얀 알약이 5개 있었어요. 이렇게 많이요? 영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의사 선생님이 증량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영숙은 언제 의사를 만났는지 기억이 없었어요. 혹시 언제 의사 선생님과 통화하셨어요? 순간 미라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전화로 상담받았어요. 목소리가 어색해졌어요. 영숙은 확신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저는 한 알만 먹을게요. 어머님, 미라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하셔야죠. 그 순간 영숙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35년간 교사로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위기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일기에 적었어요. 이제 확실해졌다. 미라가 나를 해치려 한다. 약으로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서 돈을 빼돌릴 계획이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교사로서, 할머니로서, 한 사람으로서 맞서 싸워야 한다. 펜을 놓으며 영숙은 단단히 결심했어요. 35년간 아이들을 지켜온 그 마음으로 이번에는 자신을 지키겠다고. 일주일 후 미라의 압박이 더욱 거세졌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영숙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서명 좀 해주세요. 서류 제목을 보니 투자상품 가입 신청서였어요. 영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어머님, 돈을 더 불려드리려고요. 요즘 은행 이자가 너무 낮잖아요. 미라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영숙은 속지 않았어요. 35년간 교사로 일하며 익힌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어머님,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내일까지만 받는데요. 미라의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어요. 아니, 절박해졌습니다. 그래도 성민이랑 상의해야죠. 순간 미라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님, 아드님은 너무 바쁘세요. 이런 일로 귀찮게 하시면 안 되죠. 영숙의 등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가면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미라가 가져온 약이 평소의 3배였어요. 어머님, 요즘 밤에 잠을 못 주무시니까 수면제도 같이 드세요. 하얀 알약들이 손바닥 가득 있었어요. 영숙은 무서웠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먹으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영숙은 언제 의사와 상담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한 알만 먹을게요. 어머님, 미라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방금 전까지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왜 자꾸 제 말을 안 들으세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어젯밤에 결국 약을 더 먹었거든요. 미라가 계속 재촉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영숙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응, 괜찮. 갑자기 영숙의 몸이 휘청거렸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쿵! 영숙이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졌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할머니, 지훈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어요. 하지만 미라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119에 신고해야겠어요. 아니야, 지훈아. 그냥 조금 어지러우신 것 같은데. 미라가 지훈을 말렸어요. 하지만 지훈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셨는데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영숙은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지훈이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려요.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혈압이 너무 낮아요. 검사 준비하세요. 약물 중독 의심됩니다. 의사의 말에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30분 후 담당의 이준호가 지훈을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이야기할까요? 충격적인 진단. 환자분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과다 검출됐습니다. 이준호 의사의 말에 지훈이 깜짝 놀랐어요. 수면제요? 할머니는 수면제 드시지 않는데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먹인 것 같습니다. 양이 위험할 정도로 많아요.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할머니가 말했던 것들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보호자를 불러야겠어요. 지훈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1시간 후 성민이 급히 병원에 도착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훈아, 어머니 상태가 어때? 아빠 앉아서 들어요. 지훈이 아버지를 의자에 앉히고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미라의 투자 사기, 약물 강요, 모든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성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게 진짜야? 네. 할머니랑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지훈이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미라가 전화로 어르신한테서 동의를 못 받았다고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민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김 선생님과 다른 은퇴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영숙이 어때? 선생님들, 어떻게 오셨어요? 지훈이 놀라며 물었어요. 지훈이가 연락했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김 선생님이 성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성민 씨 상황을 다 들었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또 다른 동료인 이 선생님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거 봐요. 미라 씨가 연루된 투자 업체 조사 결과예요. 조사 결과요? 네.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업체예요. 피해자가 수십 명이에요. 성민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저녁 무렵 영숙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병실에 가족들과 동료 교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할머니, 병원이에요. 괜찮으세요? 지훈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영숙은 천천히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미라가 준 약들, 어지러움,
그리고 쓰러진 일까지. 아, 맞아. 미라가. 어머니, 이제 다 알았어요. 성민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라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영숙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다, 아들아. 이제 끝날 거야. 김 선생님이 영숙의 침대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어요. 영숙아, 내가 쓴 일기 정말 자세하더라. 35년 교사 경력이 헛되지 않았어. 영숙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려고 매일 적었죠. 이 선생님이 덧붙였어요. 영숙이 기록과 지훈이가 모은 증거, 그리고 의료 기록까지 완벽한 증거야. 성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신고해야죠.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35년간 아이들을 지켜온 교사의 신념이었습니다. 미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숙의 눈에 다시 35년 전 젊은 교사 시절의 의지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업을 시작할 때였어요. 병원에서 회복한 영숙은 집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어요. 35년간 교사로 일하며 터득한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모든 자료를 펼쳐 놓았어요. 영숙의 일기, 지훈이 녹음한 파일들, 투자 사기 관련 서류들, 의료 기록까지. 할머니, 정말 꼼꼼하시네요. 지훈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영숙이 만든 정리표를 보니 모든 증거가 날짜 순으로 정확하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아이들 생활기록부 쓰면서 익힌 거야. 영숙의 눈에 자신감이 돌아왔어요. 김 선생님이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숙아, 경찰서에 연락했어. 내일 오전에 신고하러 가자. 네, 선생님.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에서 35년간 아이들을 지켜온 그 의지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병원에 문병을 갖다가 돌아온 거였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이제 영숙은 속지 않았어요. 미라 씨, 앉으세요. 영숙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35년간 학부모와 상담할 때의 단호한 톤이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어요. 미라가 어색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탁자 위의 서류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라 씨가 저한테 한 일들의 증거예요. 영숙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교사 시절 문제를 일으킨 학생과 대화할 때처럼 침착했습니다. 미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35년 동안 교사였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죠. 영숙이 미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의심만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성민이 옆에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미라, 이거 설명해봐. 투자 사기 업체의 고객 명단이었어요. 영숙의 이름과 재산 정보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라가 입술을 떨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지훈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미라가 어르신한테서 동의를 못 받았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미라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무너졌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미라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미라 씨, 왜 이런 일을 했어요?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미라가 흐느끼며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투자 실패로 빚을 진 것, 다단계에 빠진 것, 영숙의 돈을 노린 것까지. 처음에는 조금만 빌리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되니까. 점점 영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미라 씨, 저를 해치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정신없게 만들어서.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35년간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에게 했던 것처럼. 경찰이 도착했어요. 영숙이 정리한 증거 자료를 보고 담당 형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는 처음 봐요. 35년 교사 경력이에요. 김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미라는 결국 구속되었어요. 투자 사기와 약물 강요, 노인 학대 혐의였습니다. 영숙은 미라가 경찰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미라 씨, 감옥에서라도 제대로 공부하세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교사였습니다. 더 큰 사기단 적발. 영숙의 신고가 단서가 되어 큰 사기단이 무너졌어요. 피해자가 50명이 넘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많은 분들이 구제받으셨어요. 지훈이 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모두 함께 한 거지. 영숙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영숙아, 교육청에서 연락 왔어. 내 사례를 바탕으로 시니어 대상 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대. 영숙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응. 너 같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3개월 후 영숙은 지역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기꾼들의 첫 번째 타겟은 바로 침묵이에요. 강의실에 앉은 어르신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의심스러우면 주변에 말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영숙의 목소리에 35년간 쌓인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강의가 끝나자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어요. 오늘 강의 듣고 신고했어요. 영숙의 가슴이 뿌듯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숙을 성민과 지훈이 반겼어요. 어머니,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좋았어.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신 것 같아. 지훈이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하기로 했어요. 정말? 네. 할머니처럼 어른들 도와드리는 일하고 싶어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책 출간. 1년 후 영숙은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출간했어요. 제목은 교사 할머니의 사기 탈출기였습니다. 출간 기념회에 동료 교사들이 모두 왔어요. 영숙이 정말 대단해. 이 나이에 책까지 내다니. 35년 교사 생활이 헛되지 않았네. 지훈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어요. 할머니, 축하해요. 성민도 박수를 쳤어요.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느 날 영숙에게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께, 저는 최미라입니다. 감옥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영숙이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역시 사람은 변할 수 있어. 35년 교사의 신념이 맞았습니다. 지금도 영숙은 매주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해요. 사기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노인 인권, 가족 소통까지 다양한 주제로요. 어느 날 지훈이 물었어요. 할머니는 언제까지 교사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영숙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 번 교사는 영원한 교사야.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영숙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제는 어른들을 가르치는 인생. 영숙은 행복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